뜬금없이 4월 16일 아침 8시 20분부터 갑작스럽게 통보가 와서 지금부터 못 나가. 중국 국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학교 봉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더 무서워요. 울지 않겠어. 어쨌든 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 27일 우한 비행기 편을 선택을 했고, 여기는 진짜 내가 떠날 때까지 이러는구나 이러는 생각에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지가 먼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5일째가 되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행이 결정이 되어서 왜 갑자기 조기 귀국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한국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수다를 떨어볼 겸 제가 왜 조기 귀국을 했는지에 대한 수다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근데 이건 좀 수다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중국 국내 상황 및 그리고 좀 저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국에 계시는 유학생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다 영상이니까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왜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월 16일 8시 20분 정도에 이제 기숙사 단톡방에 오늘부터 학교 봉쇄 시작이니까 학교 못 나가 라는 공지가 갑작스럽게 뜨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시험 봉쇄도 겪어봤고, 또 3월 달에도 이미 학교 봉쇄가 한 번 있었잖아요. 도시 봉쇄라던가 학교 봉쇄를 할 경우에는 보통 몇 시간 전에라도 이제 통보를 주거든요. 몇 시부터 이제 학교 봉쇄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4월 16일 아침 8시 20분부터 갑작스럽게 통보가 와서 지금부터 못 나가, 이렇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전이랑은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갑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중국 국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갑자기 공지를 내릴 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걸까? 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4월 16일에 다시 학교 봉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2021년 12월 15일부터 저는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고, 왜냐면 제가 밀 접촉자의 접촉자였어가지고 2021년 이제 12월 15일부터 격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12월 23일부터인가 22일부터인가 아마 이제 시안 도시봉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2022년 1월 23일에 끝났고요. 그리고 2월에는 조금 잠잠하다가 또 계약 시즌 맞이하고 해가지고 3월 달에 2주일가량 이제 또 학교 봉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학교 봉쇄가 끝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학교 봉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한 달간 정말 심한 도시 봉쇄를 겪었었고, 또 3월 달에 이미 2주 동안의 학교 봉쇄를 겪었던 터라 정말 이 봉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봉쇄를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렇게 자가격리 및 봉쇄로 제 시간을 중국에서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봤는데, 제가 딱 이제 8개월 하고 하루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8개월 동안 거의 4개월 가까이를 자가격리 및 도시봉쇄 그리고 학교 봉쇄로 이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생활했던 거는 거의 한 4개월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몇 없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현지에 나와서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엄청난 좋은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봉쇄 상황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자취를 하고 있으면은 학교 봉쇄나 도시 봉쇄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학교 봉쇄를 하면은 저에게는 그게 도시 봉쇄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예 학교 밖을 나가지 못하고, 다행히 학교 봉쇄는 택배나 뭐 배달이 되지만 그래도
그거를 2주 동안 학교 안에서 못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본 캠퍼스는 장안구에 있는 거고 옌타구에 있는 거는 본 캠퍼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거의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들 단지가 한 3개 정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 기숙사 이렇게 있지 중국인 대학생들이 거의 없었고 제가 있던 기숙사도 거의 다 외국인들 그래서 중국인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굉장히 없었었어요. 그런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산책을 하려고 해도 뭐 학교 전체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20분 걸리려나? 진짜 캠퍼스도 정말 작거든요. 그런 데에서 또 2주나 이렇게 갇혀 있으려니까 정말 힘이 드는 거죠. 제가 또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중 하나가 중국 국내 이제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한국에서도 계속 뉴스로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시안 봉쇄 상황 때도 그랬고 지금 상하이 봉쇄 상황도 계속 한국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더 몸소 느낄 수 있고 더 잘 전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심해진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하이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근데 상하이는 코로나가 터진 이래로 한 번도 봉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이제 정책을 강화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하이가 처음으로 이제 봉쇄를 시키고 그렇게 심각하게 규제를 하는 걸 보고 아 이제 진짜 중국의 국내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걱정이 됐던 게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도시 봉쇄를 한 거는 시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도시 봉쇄의 기준이 이제 시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하이의 도시 봉쇄 기준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옛날에 도시 봉쇄의 기준이 시안 요 정도였다면 지금 상하이 도시 봉쇄의 수준이 여기인데 그러면은 다시 시안의 도시 봉쇄가 왔을 때 상하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안에 다시 도시 봉쇄가 온다고 하면은 정말 옛날처럼은 끝나지 않겠구나. 옛날보다 더 심해지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소식이 있었는데 상하이의 이제 몇 개 대학교에서는 아예 이제 출국을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상하이의 몇 개 대학교에서는 너네 영사관이 말해서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귀국을 하고 싶어도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도 이게 못 나간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출국할 시기가 됐을 때 시안에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나도 못 나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귀국을 한다고 영사관에 요청을 해도 못 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올 때쯤 돼서 베이징이 터지기 시작했고 제가 출국할 당시에는 1개의 구가 고위험 지역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그리고 한 6, 7군데의 구가 중위험 지역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도 또 이제 도시 봉쇄를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한국이 더 심해요. 한국은 이미 정점을 찍었었고 너무 심했던 상태라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더 무서워요. 나를 어떻게 도시 봉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귀국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6일에 이제 학교 봉쇄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어요. 귀국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귀국을 하는 게 맞나?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은 내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 내가 얘한테 진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실패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너무 이 상황이 저를 이렇게 더 올가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16일 내내 고민하고 17일에 비행기표를 끊었던 것 같아요. 17일에 비행기표를 끊고 그날 제 담당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의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급박하게 이제 짐을 싸고 가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의 심경이나 제가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귀국을 한다고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사실 댓글은 이미 다 읽었었는데 제가 진심으로 여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는 제가 조기 귀국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물론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더 이상 뭐 학교 봉쇄나 도시 봉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대한 홀가분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내가 이걸 포기한다라는 생각이 좀 컸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되게 어떤 결정이든 울지 않겠어. 어쨌든 울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동안 고생 많았다. 어떤 결정이든 응원한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진짜 너무 힘을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런 댓글들이. 근데 제가 정말 거기에 진심 어린 회답을 하기에는 제 마음에 너무 여유가 없었고 제가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느라고 조금 답변을 늦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삭제하셨는지 되게 원래 댓글을 잘 안 다는데 댓글을 달았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오시길 바란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댓글이 뭐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분 진짜 제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그 댓글을 정말 받고 댓글을 남기고 싶었으나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댓글을 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댓글이 사라진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빨리 댓글을 달았으면 그분이 댓글을 삭제하지 않으셨을까? 막 댓글을 삭제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그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댓글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댓글을 달지 못했다. 하지만 너무너무 댓글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댓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정말 댓글 보면서 많은 힘을 얻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는 분들도 저를 항상 응원하고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얘기가 딴 데로 샌 것 같죠?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루트로 이제 한국을 가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거는 또 이제 저처럼 조기 귀국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원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았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웨이하이, 뭐 칭다오, 상하이, 북경 굉장히 많았죠. 당연히 시안 직항도 있었고 청두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 웨이하이도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상하이는 이미 봉쇄가 정말 심하고 시안도 직항이 끊긴 지가 오래고 청두도 직항이 안 뜨고 있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직항은 없고 다 광저우를 경유해서 나가는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광저우도 워낙 봉쇄가 자주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광저우는 너무 이제 정책이 자주 바뀌어서 광저우를 경유해서 한국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이 저한테는 이제 옵션이 2개였는데 첫 번째는 우한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샤먼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한은 제일 빠른 비행기 편이 4월 27일이었고 샤먼은 5월 7일 그리고 5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가 2개가 있었는데 샤먼행을 타야 되냐 아니면 우한행을 타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5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도 큰 명절 중에 하나 이 노동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동절이 또 지나고 나면은 살짝 또 이제 봉쇄할 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절에 이제 민족 간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향에 가거나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민족 대이동을 하다 보면 또 코로나가 또 옮겨 다닐 테고 그러면 여러 도시에서 또 확진자가 나올 테고 그러면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 봉쇄일 테고 또 학교 봉쇄에서 더 심해지면 도시 봉쇄일 테고 중국에 조금 오래 있지도 않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 좀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읽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러겠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눈에 보여서 노동절이 끝나고인 5월 7일이나 5월 9일 샤먼 비행기 표도 위험할 수 있겠다.
그 당시에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월 27일 우한 비행기 편을 선택을 했고 사실 그래서 우한에 가기 전에 다른 도시를 좀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 올렸다시피 제 신청가에 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성마다 다 이제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별이 붙어 있을 경우 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5일 동안 관찰 격리를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제가 가고 싶었던 운남이나 이제 귀주, 꾸이저우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별을 달고 갈 시에. 그래서 이 별을 달고 또 뭐 귀주나 뭐 운남에 갔다가 또 이제 우한에 가게 됐을 경우에 내가 우한에 가서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부담을 최대한 없애고 싶어서 저는 4월 18일에 미리 이제 우한으로 출발을 했고요. 거의 10일가량 우한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4월 27일 이제 우한에서 인천을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중국을 떠난 심경에 대해서 말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 시안을 떠날 때는 정말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약간 와 이제 진짜 여기를 떠나는구나. 그래 고마웠는데 다시는 보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 고마웠고 보지는 말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안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는 악감정이 없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도 괜찮았고 학교도 뭐 학교가 작긴 했어도 괜찮았는데 저를 담당하는 이제 사무실 선생님이 너무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래서 저랑 트러블도 많았고 사실 저 이외에도 모든 유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 정이 떨어지는 경우였단 말이죠.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준다, 학교가 나를 보호해준다, 나를 도와준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전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무실 선생님의 협조가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랬기 때문에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걸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제가 떠나는 날 당일 아침에도 그거 너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내가 떠날 때까지 이러는구나 이러는 생각에 정말 약간 당일 아침에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미련이 확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학교를 떠나고 시안을 떠날 때는 그렇게까지 막 아쉬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딱 우한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륙을 할 때는 좀 마음이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끝까지 하지 못하고 떠나는 건가? 내가 더 버텼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기분이 이상하긴 했는데 지금 또 집 와가지고 엄마 음식 먹고 자가격리를 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중국어를 잃어버릴까 봐. 아무래도 중국에 있으면 어쨌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중국어를 듣고 중국어를 말을 하고 이러는데 한국에 오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계속 중국 수업을 들을 거기 때문에 이 감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요. 어쨌든 제가 어떻게 왜 중국에서 조기기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된 것 같은데 좀 두서가 없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었으려나요? 원래는 조금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편집하면 몇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찍은 영상 30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영상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혹은 좀 지겨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런 수다 컨텐츠가 재밌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수다 떠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